우리 하나은행 백년 리빙 트러스트 센터의 배정식 센터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하나은행 백년 리빙 트러스트 센터 배정식입니다. 저는 이제 업계에서 유언대용 신탁을 처음으로 런칭을 해서 지금 이제 10여 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식이 수반되는 가압승계 신탁, 결국 유언대용 신탁인데요. 오늘의 이제 세미나 취지가 단순히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도를 높여보자 이런 것보다는 앞서 패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탁 제도가 갖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다양한 자산관리 제도의 필요성 이런 것들에 더 주목하고 우리가 좀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유언대용 신탁은 개인의 이제 노후 재산 관리, 특히 이제 치매 요양 등의 노후 장기 자산 관리나 그 다음에 상속에 대한 투명한 관리, 그 다음에 사후 미성년자나 장애인들의 재산 관리 정도의 이제 개인 재산 관리 정도로 이렇게 라인업이 되어 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결국 이제 개인 가정의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들, 그 다음에 또 해외에 있는 자녀들, 이런 상속 관계들을 따져본다면 기업의 승계에 있어서도 유언대용 신탁을 충분히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업계 총 수탁고를 보면서 저희 이제 하나은행의 이제 수탁고 대비 유가증권 신탁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이준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신탁을 한 것은 우연히도 저희 그 신탁 전체 비율을 따져보니까 0.1% 정도였습니다. 20년도 잔고가 저희가 98억이었고요. 이제 21년도에 조금 더 늘어서 123억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총 10건 중에 부가적인 담보 목적, 여신을 취급하는 담보 목적이 이제 3건, 그 다음에 상속 목적의 유언대용이 4건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거고요. 과거에 이제 유가증권을 신탁을 하면서 유언대용으로 결합된 사례가 2건 정도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 유언대용 신탁으로 활용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기업 승계를 상담하는 유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이제 일반적인 상속형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식을 신탁하고 사후에 자녀에게 주식을 상속하는, 집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형태고요. 2번째 상담 유형은 자녀들에게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절세 목적상 증여를 합니다. 단 증여를 하되 자녀가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또 그 오너분들께서 일정한 어떤 의결권에 좀 관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신탁 계약을 하면서 의결권 행사 혹은 재산의 처분 등을 좀 조절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결국 증여형으로 갔을 때 이제 그 의결권에 대한 어떤 통제라고 할까요? 의결권의 통제, 그 다음에 간섭, 그 다음에 이제 의결권의 지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법상 조화를 이루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 실무적으로도 도전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도 이제 그 고령화돼 가고 있는 어떤 그 기업 창업주의 고령화를 생각한다면 이제 가정 구조의 변화하고 맞물려서 재산을 잘 보존하다가 넘겨줘야 되는 어떤 그런 도구들이 굉장히 앞으로도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 의결권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단순 관리 목적일 때는 당연히 이제 그 대상에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문제를 저희도 100% 공감하고요. 상담 현장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결국 주식을 30%나 40%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의결권이 15%로 제한이 된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할 수 없는 그런 상담 결론이 도달합니다.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결과에 이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의결권의 제한 문제가 상당한 이제 주식 신탁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장에서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세제 부분에서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가압상속 공제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후관리 요건을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방향성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 활용이 되고 있지 않는데
이게 더욱이 또 신탁과 관련해서 신탁의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 가압상속 공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피상속인이 그 요건 중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50%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이제 주식 보유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신탁의 필요에 의해서 주식을 만약에 신탁을 한다면 그 처분을 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 보유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가,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약간 모호하더라도 사실 큰 법적 리스크가 없다면 저희가 진행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쉽사리 결정을 내릴 수 없을 정도로 워낙 큰 세제적인 부분하고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과 앞으로 필요하다면 어떤 입법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좀 간절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준기 교수님께서도 이 관리 목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어떤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걸 뭐 저도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조금 비슷한 말씀을 좀 의견이 어떠하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첨언을 하자면, 여기에는 없습니다만은 신탁이라는 게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이제 결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이 이전이 됨으로써 생기는 이제 기존의 정책들과의 이해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동산 부분도 뭐 재건축과 관련된 그 요건들, 뭐 소유권이 이전이 됨으로써 이렇게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할 수 있는 어떤 신탁의 좀 체계화된 그 입법이라든지 해석,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말 좀 활성화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실무자로서는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우리 배정식 센터장님께서는 현장에서 아주 생생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주식 신탁을 활용해가지고 가업 승계 신탁하는 방법들이 보면 유언 대형 그 신탁 방식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 간단히 언급을 하셨지만은 증여형, 사전 증여형 방식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말씀을 주셨고, 특히 이제 세제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안경경 박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신탁 재산에 포함된 주식이 과연 이거를 10년 이상 보유한 걸로 했을 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들이 명쾌하니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우리 주식 신탁에 의해서 기업 승계 신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업 승계 세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라는 그런 아주 자세한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상세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혹시 우리 배 센터장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실무적으로 말씀을 해보셨으니까 특히 요약한데 어떤 측면이 제일로 실제 업무를 하시면서 그런 이제 상담을 하실 때 어떤 측면이 제일로 애로점이었는지, 이거는 참 그 말씀을 할 때 단언하기 참 어렵다라고, 특히 말씀할 만한 사항이 어떤 거였는지 법적 불투명성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좀 생생하게 좀 저희들 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제 앞서 발표해 주신 교수님들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이제 의결권이 제한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당장 그 상담하시는 과정에서 급속하게 이제 그 다음 상담을 해야 될 이유가 이제 사라집니다. 뭐 상장사든 비상장사든 그 의결권의 제한 문제는 굉장히 하여튼 의사결정에 중요한 이슈고, 사실 이제 유언장을 쓰거나 신탁을 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보면 사실 말씀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내밀한 이제 가정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그게 의결권이 제한이 됨으로써 사실 회사의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신탁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이제 그 중론이어서
말씀해 주신 그 의결권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관리 목적인 경우에는 유언장에서는 마음대로 내가 유언을 할 수 있는데, 신탁이라는 영역에 들어가기만 하면 목적은 동일하게 유언인데 15%의 제한이 있다면 누가 이 있는 제도를, 좋은 제도를 활용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가압상속 공제 부분하고 맞물려서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좀 첨언을 하자면, 아직 이제 활성화된 건 아니지만 이제 주식 신탁을 하면서 요즘에 가정에서 그 해외에 가 있지 않는 자녀분들이 없을 정도로 다 자녀분들 중에서 해외에 있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속을 받아야 되는 분들 중에서 해외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결국 주식만을 상속을 받게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아이디어 측면이지만 이제 주식 신탁과 이제 수익증권 발행 신탁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돼서 조금 전문 경영인이나 사업 신탁 이런 것들로도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